私の夢、春日未来。夢ってなんだろう。夜に見る夢はいつもキラキラでドキドキで、でも朝には消えてしまって。ワンアウト！ 1 点ここで返すよ。頼んだ未来。だから昼に見る夢を探すけれど、それはとても曖昧でもやもやして、手を伸ばす先さえわからなくて、それでも届きたくて、掴みたくて、この手を伸ばしたくて。 어느 봄날 꿈을 이야기하는 한 소녀 카스가 미라이. 한참 동아리로 청춘을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아쉽게 경기는 졌지만 미라이 덕분에 작년 우승팀에게 한 점 먹였고 고마워하며 이 다음 목표는 본선 통과라는 포고를 들려주는 친구들. 경기가 끝났으니 이제 다음 동아리에 가야 한다는 미라이. 사실 소프트볼 출신이 아닌 도우미로 이 다음은 농구, 수영, 궁도, 생물부 도우미에 거기다 아이들과 놀아주기, 어르신들과 탁구하기 등 정말 청춘을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테니스, 육상, 다도까지 모든 것이 전부 즐거웠기에 미라이는 전부 하고 싶어 소속이 아닌 도우미로 이것저것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양한 동아리 활동 이야기를 하며 그중 뭐가 가장 즐겁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하나를 못 고르는 미라이. 어머니는 미라이는 어릴 때부터 전부 즐거워했고 전부 좋아서 그중 하나를 고르지 못했다고 말해줍니다. 주위 친구들은 가장 좋아하는 1순위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라이만이 가지질 못했습니다. 그때 탁구 교실에서 할머니가 주셨던 콘서트 티켓이 생각나는 미라이. 나무고 올스타즈의 투어 라이브. 그저 선물이었던 이 티켓은 훗날 꿈을 찾는 아이, 꿈을 이루고 싶은 아이, 몰두할 수 있는 꿈을 찾은 아이, 이 세 명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주는 열쇠라는 걸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처음 가보는 라이브에 기대감을 품은 그녀는 아버지가 준 쌍안경을 챙기고 공연이 있는 가이안 마쿠리로 향합니다. 나무코 올스타즈 라이브를 아니랄까, 이미 역에서부터 시작해 회장 전까지 사람이 붐비네요. 티켓을 보여주고 회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화환, 굿즈의 선물까지 처음 보는 광경에 신기해하는 미라이. 주위를 돌아보며 정면 주시를 안 하고 걸을 때 한 남자와 부딪히고 맙니다. 이 남자가 후에 인연될 줄 모르고 사과 후 객석으로 이동하는 미라이. 객석에 들어서자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지만 이상하게 자리가 보이지 않네요. 푸른 머리의 소녀는 그 아이가 왜 계속 자기 주위를 도나 생각하며 티켓을 볼 때 자기가 잘못 앉았다는 것을 알고 미라이에게 자리를 알려주며 같은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푸른 머리 소녀의 이름은 모가미 시즈카. 미라이랑 동급생으로 그녀 역시 처음으로 라이브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나무코 올스타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즈카는 올스타즈를 넘어 아이돌 자체에 엄청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이브 시작 직전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의 주연 이부키 츠바사가 관계자석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인물로 오늘은 라이브 견학을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시작 전 아슬아슬하게 찾아온 츠바사를 끝으로 현장에는 꿈을 찾는 아이, 꿈을 이루고 싶은 아이, 꿈에 흥미가 생긴 아이가 각자 소망을 가지고 회장에 모이게 됩니다. 자리는 다르도 모인 그녀들은 라이브의 시작과 함께 나무코 올스타즈 멤버들의 구호와 함께 화려한 무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첫 선곡은 톱. 13명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회장은 순식간에 정열적인 함성에 휩싸입니다. 라이브 문화가 처음인 미라이도 회장의 분위기와 그녀들의 퍼포먼스에 빠지며 아버지가 준 쌍안경도 내려두고 무대에 빠져듭니다. 라이브가 끝난 후 여원에 빠져 멍하니 길을 걷는 두 소녀와 흥미를 가진 한 소녀. 잠시 공원에서 쉬면서 라이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미라이와 시즈카. 엄청난 13명의 무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연의 오프닝이었던 톱을 부르는 두 사람. 시즈카의 노래에 감동받은 미라이는 마치 아이돌 같다며 칭찬을 해줍니다. 시즈카를 넘어 아이돌이라는 것 자체에 엄청난 무언가를 느끼는 미라이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찾았다며 아이돌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시즈카도 같이 하자고 하지만 시즈카는 잔혹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아직 멀었다 말하는 시즈카. 그때 시즈카가 가지고 있던 오디션 포스터가 떠오른 미라이는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봐야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같이 오디션을 보자고 하지만 시즈카는 그 선택을 망설이고 있네요. 그런 시즈카에게 아이돌은 꿈이 아닌 거냐 묻자 솔직한 마음을 말하는 시즈카. 가장 소중한 꿈, 가장 이루고 싶은 꿈. 꿈을 찾은 소녀는 지금까지 동경했던 1순위의 꿈을 찾으며 꿈을 이루고 싶은 소녀에게 같이 아이돌이 되는 꿈을 이루자며 손을 내밉니다.
서로의 마음과 동경 덕분에 꿈을 확실히 잡은 두 사람과 꿈이라는 곳에 흥미와 관심이 생긴 이 소녀는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기 위한 이야기와 그 소녀들의 꿈을 위한 한 남자의 노력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빛나는 무대와 꿈을 들여다본 소녀들은 소중한 꿈이 생겼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으며 아이돌이라는 꿈이 생긴 소녀와 아이돌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은 소녀, 지금 미라이와 시즈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뜬 시작부터 약속에 지각할 위기에 처한 미라이, 분비는 영내를 전력 질주할 때 한 남자와 또다시 부딪히게 됩니다. 많이 익숙한 만남이지만 바쁜 미라이는 사과만 하고 그 자리를 뜨네요. 바쁘게 달려 도착한 약속 장소, 그곳에 진지한 시즈카와 만나며 2주 뒤에 있을 오디션을 위한 연습이 지금 시작됩니다. 번화가의 어느 카페, 이부키 츠바사와 이 남자, 푸르스는 데이트, 아니 업무 미팅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돌을 왠지 귀찮고 힘들어서 싫었던 츠바사지만 저번 라이브를 통해 흥미가 생기고 왠지 즐거울 것 같아서 하기로 결정했죠. 그녀의 슬럭은 이미 청약사였던 이 남자는 전부 이상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누란한 것 같았지만 뭐 스카우트도 받았고 가족들과 친구들도 응원해주니 해보기로 결심한 츠바사. 반대로 왜 자신을 선택했냐 물어보자 그녀하고 처음 만난 쇼핑몰 패션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츠바사를 보고 바로 팅하고 와서 스카우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말갈량에 귀찮은 건 싫어하지만 이렇게 35번째 멤버로 들어오며 이제 다음은 마지막 오디션. 나무코 프로덕션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동도 코앞. 치프와 사장님의 기대감에 어깨가 무겁고 아직 그녀들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한 신입. 왠지 떠넘기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 남자의 손에 지금 합격한 35명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소녀들. 아직 번데기에서 피어나지 못한 그녀들은 각자 자신들의 자리에서 꿈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시작이 미숙한 이들, 미라이와 시즈카, 서툴고 하나도 안 맞는 안무에 따로 노는 퍼포먼스는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처음에는 길거리의 사람들은 흥미를 보이지 않고 못하는 안무에 놀림거리였지만 열심히 한 결과 점점 안정적인 퍼포먼스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까지 연습한 두 사람, 시즈카는 이제 학원에 갈 시간이라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도 엄했다 보니 통금도 지켜야 했던 시즈카,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연습량도 부족했기에 불안해하는 시즈카였지만 노을도 예쁘고 내일은 맑을 것이니 분명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라이의 긍정적인 말에 시즈카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오디션 당일 흥분한 미라이는 정방주시도 안 하고 앞으로 뛰어갈 때 이걸로 세 번째 충돌. 하지만 아직까지는 몰랐습니다. 접수를 마친 후 인솔에 따라 먼저 면접부터 보게 되는 두 사람. 안내에 따라 면접실에 들어서자 아까 홀에서 부딪힌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태 만난 이 남자가 관계자라는 걸 안 미라이는 당황하네요. 긴장되는 가운데 시작된 면접. 결과는 별로였습니다. 미라이는 미라이였지만 시즈카는 긴장해서 반 이상도 말하지 못했다네요. 오후는 무대 오디션, 3인 1조로 보는 오디션이지만 마지막 미래인의조만 한 명이 결석하여 두 명이 상태. 작은 꼬마 친구가 자기가 대신 올라가 줄까라고 이야기하자 번뜩한 뿔에서는 누군가에게 전화하니 같은 14살인 이부키 츠바사를 호출합니다. 그녀는 스카우트 멤버라 가제곡을 모르고 있었지만 잠깐 영상을 본 것만으로 이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합격한 자의 실력이라는 것에 놀라면서 긴장하는 시즈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3명의 차례가 오고 마지막 멤버로서 스테이지에 오르기 직전. 이전과 다르게 현장에 있던 멤버와 일기생 합격 멤버들이 한 명씩 자리에 앉으며 허들은 더 높아졌습니다. 긴장하는 시즈카, 미라이는 그런 시즈카의 손을 잡고 무대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시작된 가제였고 라타타. 2주간 갈고 닦아서 그런지 두 사람은 무난하게 호흡을 맞춰 잘 진행되었지만 시즈카의 파트가 오자 연습 때랑 다르게 박자와 안무를 놓치고 허둥대며 표정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회장은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시즈카는 점점 머리가 새하얘지며 그저 둘의 안무와 노래를 쫓아갈 뿐. 이대로 될 수 없는 건가? 끝인가며 좌절할 때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미래의 소리, 그리고 등을 밀어주는 두 사람. いっけー静かちゃん。 미라의 응원에 힘을 얻은 시즈카는 아까랑 다르게 자신의 파트를 있는 힘껏 틀리지 않고 불러냅니다. 불안전했던 그녀의 안무는 안정을 되찾고 세 사람은 더욱 힘을 합쳐 마지막까지 노래를 불러내며 그녀들의 무대에 빠지는 객석의 모두. 하이라이트에 다가갈수록 그녀들은 빛나더니 마치 빛나는 무사하게 빛나는 별무리처럼 3명은 아니 39명은 있는 힘껏 빛을 냅니다. 노래를 끝마치자 회장에 있던 멤버들 그리고 구경온 올스타 멤버들은 그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비전이 안 보였던 그는 이 3명이 보여준
백만 별들의 반짝임, 가슴 뛰는 고동을 보게 되며 드디어 그녀들의 빛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격한 두 사람은 36번째, 37번째 멤버로 발탁이 됩니다. 며칠 후 세 사람과 푸르소를 강변도리로 부른 사장님 타카기 준지로가 그녀들을 여기로 불러온 이유는 이제 곧 시작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 명의 무대를 보고 비전을 찾은 푸르소는 프로젝트명 밀리언 스타즈를 발표하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들이 서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위네요. 이대로 하라파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가 했지만 사실 이미 그녀들이 활약할 나무코 시어터는 뒤에 있었고 건물 건설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만들어지는 시어터에서 그녀들의 꿈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사장님의 말이 끝나고 일부 공사가 끝난 시어터 구경과 레슨을 위해 건물을 향하는 세 사람. 관계자 입구 앞에 도착하자 앞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창조하는 한 소녀. 이 아이의 이름은 로코. 시어터의 인디비주얼한 테이스트를 액츄얼라이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필링을 이해한다면서 말을 타고 등장한 소녀는 토쿠가 마츠리. 모두의 공주님으로 마츠리도 공주로서 시어터 개막을 위해 이 말이랑 함께 온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말은 대신들에게 받았다고 하네요. 독특한 걸 만드는 아이의 말을 타고 등장한 공주라 칭하는 아가씨. 첫 만남부터 개성이 너무나도 뚜렷한 친구들을 만나버렸네요. 푸르소는 이 아이들 외에도 얌전한 친구들도 있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눈앞을 날아가는 야구공. 이 공을 던진 소녀는 나가요시 스바루. 시어터 개막을 위해서라지만 그냥 야구를 좋아해서 건물 내에서 위험하게 캐치볼 중이었습니다. 같이 캐치볼 중이던 또 다른 소녀의 이름은 코사카 우미. 저번 오디션장에서 도우미로 일했던 친구로 같은 체육계라 같이 캐치볼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난 세 사람. 츠바사는 시어터 멤버는 몇 명이냐 물어보자 이 친구들 외에도 다양한 개성을 가진 친구들이 세 사람 포함 37명이 더 있으며 프로젝트 멤버들은 개막 전 레슨으로 기초를 다지며 올스타의 백댄서로 활동하거나 간간히 작은 오퍼, 오디션, 레코딩 등 데뷔 전까지 경험과 기술을 키워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올스타즈는 투어 중이라 후에 합류할 예정이라네요.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도 곧 있을 데뷔를 위해 오늘은 레슨을 하는 날이라 안내를 해줘야 했지만 입구 앞에 출처불명의 굿즈가 쌓였다는 사무원 아오바 비사키의 말에 급하게 가야 했던 푸르서 우미랑 스버르는 이 다음에 일이 있어서 곤란할 때 그때 또 다른 시어터 멤버 나나오 유리코가 등장합니다. 유리코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입구로 향하는 두 사람. 유리코는 이 멤버들 중에서 일기생 멤버로 이 중에서 가장 경력이 있는 멤버. 그 이야기를 듣자 귀여운 막내들은 유리코를 존칭으로 선배라 부르자 입이 귀에 닿을 정도로 기분이 좋은가 보네요. 그 뒤로 우미랑 스버르는 일을 가고 유리코는 세 사람을 레슨룸으로 안내합니다. 한편 출처불능의 굿즈의 정체는 어떤 한 소녀의 창작 굿즈. 이 굿즈의 주인은 노노하라 아카네. 아카네 짱의 귀여움을 극장에 전파하고 굿즈를 팔아서 큰 돈을 벌기 위해 직접 이 굿즈를 디자인하고 발주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자주성을 위해 뭐든 해도 상관없다고 사장님이 그랬지만 너무 선을 넘었네요.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언제 다 팔려는 건지. 이 남자의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라크롬에서 옷을 갈아입고 레슨에 들어가려고 하는 세 사람. 유리코는 안 들어가냐 물어보자 이 다음에 레슨이 있어서 빠지려고 했지만 선배의 연습을 보고 싶다는 귀여운 후배들의 눈빛에 져버린 유리코는 세 사람과 같이 기초 레슨을 하기로 합니다.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고 싶었던 유리코지만 츠바사는 재능파, 미라이 시즈카는 스무 운동계 쪽이라 오히려 유리코가 밀리네요. 스물 헐떡이는 유리코, 이제 좀 신화했지만 아시다시피 이 다음이 본 레슨이라 다음 멤버인 마츠리랑 들어온 모치스키 한나, 하코자키 세리카와 함께 이어서 레슨을 하게 됩니다. 세 사람하고 다르게 이 네 명은 본격적인 안무 레슨, 진짜의 실력을 본 새 신인은 감탄을 감추지 못하네요. 그런 그녀들을 지켜보는 푸르서, 이 아이들이 기대되는 한편 아직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던 이유는 아침에 사장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때문. 자기들도 도와주겠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밀리언 스타즈 가나른 자신.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치프, 어두운 그에게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자 2개월 뒤인 극장 오픈까지 단체곡 그 외에 솔로나 선전 등 다양한 일이 기다리고 있고 그걸 위해 경험을 쌓아야 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치프는 그런 그에게 오디션 때 본 것을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를 다시 떠올린 이 남자. 그거면 된 거라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너라면 그녀들이랑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말을 해주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시간을 흘러 저녁 시간, 네 사람의 레슨이 끝납니다. 모두의 수준 높은 레슨에 놀란 세 사람, 특히 동급생이랑 어린 일기생 친구들에게 대단하다며 칭찬합니다. 두탕을 띈 유리코는 푹 익어버렸네요. 딱 끝날 타이밍이라 레슨실로 들어온 푸르서, 첫 레슨은 어땠냐 물어보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던 미래이네. 빨리 무대에 서고 싶다고 하지만 무대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당분간 무리. 그럼 무대를 보러만 가자고 마츠리가 제안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 들어가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공사장 인부들은 마츠리 공주님의 많은 도움을 받은 대신들이라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가 보네요. 마츠리 공주님 덕분에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난 객석으로 들어선 모두 아직 공사 중인 무대 완공까지는 2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지금은 무리지만 언젠가 모두와 함께 여길 가득 채우고 싶었던 소녀들. 미라인에는 스테이지에 꼭 서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다른 멤버들 역시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다며 이해해줍니다. 미라이네를 제외한 멤버들은 백댄서라도 무대 경험이 있기에 처음 올랐을 때 어땠냐 물어봅니다. 깊은 생각에 빠진 유리코에게 처음 올랐을 때 어땠냐 물어보는 마츠리. 무언가 생각난 유리코는 보여줄 곳이 있다며 시어터의 옥상으로 모두를 데리고 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자 강변 너머로 보이는 콘크리트 정글의 빛, 그리고 하늘 위에 떠있는 무수한 별, 이곳에서 보이는 빛이 마치 처음 하루칸의 라이브 때 올랐을 때 본 펜라이트의 빛이랑 똑같다며 그때 느꼈던 감정을 말하는 유리코. 그녀의 말에 미라이 역시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유리코의 멋진 말 덕분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시어터에서 모두랑 함께 라이브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유리코, 같이 하는 것에 선배고 후배도 없다며 선배로서가 아닌 친구이자 동료로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 후에 기각길, 자기들처럼 모두가 같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고 기다리는 것에 지쳤다는 것을 안 미라이는 갑자기 아침의 공터로 달려가더니 기다리기 힘들면 우리들이 마중을 가자며 이 공터에서 무언가를 하자고 합니다. 君たちミリオンスターズがその輝きを命の鼓動を解き放つ場所。それがここだ。え、ハラ 미라이가 생각한 것은 공터 라이브, 시어터 옆에 있는 텅 빈 공터에서 직접 만든 라이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라이브를 통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모두와 만나 친해지고 싶다는 미라이의 생각을 단체 메일로 발송하며 사건은 시작됩니다. 도대체 그 공터 라이브가 뭔지 물어보는 푸르서, 말 그대로 공터에서 모두와 함께 라이브를 하는 것. 하지만 아직 생각만 있을 뿐 플레이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 물어보려고 할 때 등장한 아카네짱. 정신없이 사람 혼쏙 빼고 공터 라이브 재밌겠다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퇴장하지만 이 퇴장이 엄청난 일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멤버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푸르서, 츠바사랑 스즈카 역시 하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갑작스럽게 일은 진행이 되며 미라이네를 시작으로 공터 라이브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시어터 전원에게 퍼져나갑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멤버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유리코네는 플랜이 없는 미라이네를 위한 구상을, 어른조는 사무 업무를, 로코의 아트는 공터 라이브의 장식품으로. 다만 푸르스의 소통의 부재와 한 소녀의 잘못된 이야기 전달 때문에 공터 라이브는 평범한 라이브에서 점점 즐거운 잔치, 더 나아가 그냥 뭐든 해도 되는 축제로 번져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는데 동조한 아카네짱은 일이 점점 커져서 심각성을 파악하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입을 닫습니다. 모두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을 구상하는 것, 꿈꾸고 있는 것이 있지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어려웠습니다. 구상을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쉽게 해결되는 안건은 없었고 아직 경험이 부족했기에 불안감은 컸으며 공터의 대여에 올스타 라이브에 맞춘 백댄서 멤버들의 스케줄, 그 외 라이브에 필요한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힘든 상황, 현실적인 면에 부딪히면서도 점점 일은 커져만 갑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공터에서 무대를 만드는 3대장, 플라스틱 박스로 엉성하게 만든 간이 무대 위에서 이제 무엇을 부르고 해야 할지 생각할 때 내리는 소나기. 세 사람은 일단 시어터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입구 앞에 도달하자 비바람 때문에 한참 위기에 처한 로코. 미사키는 그런 로코를 구하기 위해 푸르스를 불러오지만 이미 늦은 듯 아트는 무너지며 로코가 사다리에서 떨어집니다. 다행히 때맞춰 도착한 푸르스 덕분에 큰 부상 없이 마무리되지만 이미 너무나도 커져버린 현 상황, 정리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멤버 전원을 소집한 푸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무대 객석에 모인 멤버들과 화상 채팅으로 대면하는 백댄서조. 푸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라이브라고 했지만 이미 시어터 내에서는 축제로 퍼진 상태, 소문을 부풀린 요주 인물은 일단 입을 닫기로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사태는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았고 통보하지 않은 푸르서 본인한테 잘못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사과를 합니다. 공터 라이브는 일단 허가가 아닌 검토 상황, 진행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터를 빌릴 수 있는 날은 2주 후의 일요일 단 하루. 그날은 올스타 투어를 위해 백댄서조가 지방에 가 있는 상태라 일부 멤버는 불참. 그 외에 라이브를 위한 레슨과 스테이지의 구상, 그날 맞춰 입을 의상, 그리고 라이브에서 제일 중요한 관객. 아무리 라이브를 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죠. 막 데뷔한 상태라면 공식 홈페이지나 SNS로 홍보를 하면 되지만 아직 시어터조는 정식 데뷔를 거치지 않아 인지도도 없고 공홈도 SNS도 없는 상황. 거기다 멤버들은 아직 연습생 단계, 실제 무대에서 하는 것에 아직 불안감도 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스도우 모모코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즉흥적인 발상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만두는 게 좋다고 푸르스에게 제일 먼저 말했던 모모코. 무대도 자세도 아무런 준비가 된 게 없는데 어중간한 수준의 공연을 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프로인 자기들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며 애초에 아이돌이 라이브를 위해 잡일을 하는 것이 맞는 거냐며 전부 맞는 팩트를 꽂아넣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번 라이브를 생각한 미라이의 마음에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 막 신뢰를 쌓아가는 결속력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터져버린 서로의 울분. 일단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떨어져서 쉬기로 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미라이. 이번 사태로 질려버린 모모코. 그럼 모모코를 바라보는 타나카 코토와 언니로서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코토와 대신 앞으로 나온 마카베 미즈키.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어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모모코의 마음을 푼 미즈키. 미즈키가 하는 행동처럼 일단 해봐야 전해지는 것도 있는 법. 그럼 미즈키와 모모코 옆에 다가와서 같이 라이브를 하고 싶다는 친구들. 마츠리의 말처럼 당장은 힘들어도 모두랑 함께 해본다면 분명 즐거울 거라며 조금은 틀어진 마음이 점점 고쳐져 갈 때 시어터 전체에 울려 퍼지는 미라이의 목소리. 백스테이지에 있는 미라이를 찾아간 푸르서. 미라이가 왜 이런 기획을 생각했는지 아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미라이가 공터 라이브를 기획했던 이유는 전날 유리코네랑 본 옥상의 모습을 보고 스테이지에서 보는 객석을 겹쳐본 미라이. 그때의 장면처럼 아이돌로서 선 무대 위에서의 광경을 생각하면 두근거렸으며 동시에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시즈카를 만나고 츠바사를 만나며 시어테 모두를 만나고 그 모두가 각자의 꿈을 가지고 푸르스를 만나며 꿈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두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생각도 없이 말을 해버려 이를 망치고 모두의 마음을 깨뜨려서 미라이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푸르스는 미라이의 말에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에 순서가 있고 절차가 복잡하며 모두들 같은 마음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미라이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두근거렸다는 푸르서. 일이 어려워도 어떻게든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프가 해주었던 말, 넌 혼자 달려나간 게 아니야. 이 아이들이랑 같이 나아가며 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의 뜻. 이제는 더욱더 그 비전이 보이고 자신이 가장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가 해야 하는 일은 미라이의 마음에 보답하고 모두와 함께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이 일을 해보는 것. 지금 그가 모두를 위해 같이 나아가고 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온 미사키. 이 두 사람의 말은 시어터 전체에 방송이 되고 있었는데 누가 마이크를 켰을까요? 모두가 모인 자리로 다시 나온 네 사람. 그들 앞에 모인 멤버들은 아까랑 다르게 확신과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푸르소는 다시 한번 밀리언 스타즈와 함께 시어터 기획 제1탄을 해보자 제안합니다. 아까랑 다르게 모두 한마음으로 모여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해보자고 합니다. 라이브로서, 아니 시어터 멤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축제를. 흩어졌던 모두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며 더욱 돈독해진 그들의 유대. 미라이가, 아니 모두가 하고 싶은 라이브를 위한 한 발자국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시작된 직접 만든 공터 라이브. 본방까지 앞으로 12일. 그 라이브를 위해 멤버들은 모여 회의를 시작합니다. 가장 머리가 좋고 똑부러진 아이돌 코토아랑 계획을 먼저 준비해준 유리코를 중심으로 공터 라이브의 기획과 당일 역할 분담이 끝난 상태. 그중 모두의 의견에 따라 이번 라이브에서 노래를 부를 멤버는 유리코, 마츠리, 안나, 스테리카,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 악곡은 올스타 멤버들의 악곡 커버. 부족한 부분은 서로 돕고 커버하며 채워갔지만 가장 중요한 무대를 어떻게 만들지와 장비들이었습니다. 야외 무대에 이런저런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구석에서 필링을 받은 로코는 무언가를 그려내더니 멋진 천막 텐트 그림을 선보입니다. 평범한 천막 텐트 같지만 화려하면서도 멋진 장식. 그 모습은 마치 일본 무도관 같았습니다. 무도관 천막 디자인을 시작으로 그녀들이 직접 만든 무도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라이브를 위해 열심히 레슨을 하는 라이브 멤버들. 그때 무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신세계 천막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녀들의 무도관이 될 도구. 필요한 장비와 설계도는 현장 대신들에게 받았기에 그거대로 만들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그녀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뜻이 담겨진 천막 꾸미기. 어떻게 꾸밀까 생각할 때 마츠리가 직접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 나가자고 합니다. 많은 양이라 무리라 생각하긴 했지만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며 다양한 친구들이 도와주며 천막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함께 천막을 꾸며갈 때 미라이는 천막에 각자 쓰고 싶은 말을 쓰자고 제안합니다. 당에 참가 못하는 멤버들의 마음도 담자는 의미로 각자의 사인을 넣자고 하자 로코는 그걸 상징할 심볼을 그려넣자고 제안하며 레슨과 천막 꾸미기를 중심으로 로코는 심볼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한편 다른 쪽에선 무대에 못 오르는 친구들이 각자 자기들이 잘하는 특기 분야나 하고 싶은 것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각자 열심히 공터 라이브를 홍보하며 남은 준비 기간을 열심히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직접 만들어 나가며 준비합니다. 특히 라이브 멤버들은 레슨과 천막 꾸미기 등 라이브를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일은 늦은 밤 시간까지 이어지고 어린 스테리카는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밤도 기뻤으니 침낭을 가져다주는 푸르드서. 각자 침낭을 피고 안에 들어가자 마치 애벌레처럼 변한 그녀들. 미라이는 진짜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네요. 장난치는 미라이를 말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레슨시 불을 끄기 직전 미라이는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이돌이 되기 전에는 이런 만남이나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미라이. 하지만 아이돌이 되며 다양한 것을 알아가고
지금 모두를 만나고 알게 되며 다 같이 한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두근거리고 즐겁다며 고맙단 말을 하는 미라이. 그 마음은 여기 있는 모두가 같았습니다. 모두에게 푸르스에게 이 만남과 경험을 준 것에 감사. 그 감사의 마음은 푸르스 역시 같았고 무언가의 비전이 또다시 보였습니다. 그 비전은 아티스트 로코에게도 필링을 주었으니 천막의 심볼 마크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나비. 다 같이 애벌레 이야기를 했을 때 꿈에서 애벌레를 보았던 로코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오르는 상징을 생각했고 그것을 모티브로 나비 문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녀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심볼의 탄생과 함께 더욱 준비는 박차를 가합니다. 준비도 레슨도 완벽, 거기에 시어터 오픈에 맞춰 사용될 악곡의 데모도 완성. 투어 백댄서 멤버들 역시 당일 참가는 못하지만 준비기간, 시간을 내어서 그녀들을 도와주며 드디어 그녀들만의 무도관이 완성되며 약속의 날이 밝아옵니다. では来週からよろしく頼むよ。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しっかり進んでいきますね。自分で決めた道ですから。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うん。おっと、そうだ。この後まだ時間があれば行ってみたらどうかね。 점점 공터에 모여드는 사람들, 홍보가 통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간은 일요일 아침 10시를 가리키며 드디어 그녀들의 공터 축제가 막을 엽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재미있는 체험과 즐거운 놀이, 마치 진짜 축제 같은 즐거움과 행복함을 전해주는 시어터 플레이오프 이벤트, 즐거움 속에서 시작되는 멤버들의 첫 곡, We Have a Dream 커버를 시작으로 축제의 분위기는 더욱 즐겁고 뜨겁게 타오릅니다. 손님들과 소통하고 아이돌들과 다양한 것을 체험하며 즐거운 축제를 즐기는 모두, 당일 못 나온 멤버들은 아카네짱 채널을 통해 올스타즈와 함께 소통하며 더욱 뜨겁고 즐거워집니다. 손님 모두에게 즐거움을, 시어터 멤버들에게 뿌듯함을 주는 최고의 축제는 계속 이어지지만 즐거운 시간도 언젠가 끝나는 법. 이제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축제도 마무리 준비에 들어갑니다. 아침 첫 공연 때랑 다르게 가득 찬 자리와 조금씩 보이는 펜라이트.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 전 미라이는 찾아온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녀가 이번 축제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해보고 싶었던 마음을 품고 준비한 이번 축제.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 축제는 다양한 이야기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찾아온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감사와 마음을 담아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녀들의 신곡 상큐로 그 마음과 마무리를 전합니다. 줄리아의 어쿠스틱 기타 멜로디와 함께 그녀들의 목소리로 전해주는 미안성의 감사. 천막 안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이 감사는 봐주는 모두를 시작으로 밖에 있는 멤버들의 마음도 움직이며 다 같이 그 마음을 노래해 나갑니다. 열악하고 미양성의 곡이지만 그녀들이 다 같이 불러내는 감사의 노래는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애벌레들이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めく出会いをせーのありがとう。本日はご来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ても温かい気持ちをいただきました。私には何ができるのでしょう。探しましょう。私たちももうもらったもの。新しい世界へのチケットを。 그렇게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바쁜 일요일이 끝나며 즐거운 축제도 아쉽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축제가 그녀들의 통과점, 다음은 진짜 시어터에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静か。お父さん見てたの？あんなことなのか。お前がやりたいのは。즐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 남자, 시즈카의 아버지였습니다. 고작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이거냐며 한심하다 말하는 아버지는 중학교 기간 동안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하며 자리를 뜹니다. 그 말의 뜻은 시즈카가 아이돌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중학생의 시간 동안만 허락받은 시즈카의 아이돌 활동, 그 뒤에는 싫어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만두기 싫었습니다.
힘들게 얻은 기회, 그것도 남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면 분명 아버지도 돌아봐주고 인정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시즈카는 어떻게 해서든 남은 시간 동안 결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쭉 아이돌을 하고 싶었던 시즈카, 현실은 잔혹했고 문제는 많았지만 푸르스는 오디션 때부터 그녀를 봐온 사람으로서 시즈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을 위해서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을 전력으로 도와주겠다는 푸르서. 그러니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열심히 레슨을 하며 실력을 키우자고 합니다. 옆에 있는 두 친구들도 시즈카와 함께 아이돌을 하기 위해 열심히 하자며 세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공터 라이브로부터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오늘도 열심히 레슨을 하기 위해 시어터로 향합니다. 그때 여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된 미라이네. 처음에는 그저 길을 잃은 사람인가 했지만 알고 보니 서로 면식이 있었네요. 그녀의 이름은 시라이 시츠무기. 오늘부터 시어터의 아이돌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료였습니다. 다행히 세 사람 덕분에 미로 같은 역을 나온 츠무기는 무사히 시어터에 도착합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그녀들을 맞이하는 푸르서. 츠무기는 연락을 받지 않았던 푸르스를 걱정했었지만 사실은 일 때문에 바빠서 보질 못했는데 그걸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서 보질 않은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츠무기. 그러면서 고향인 카나자와에서부터 자신을 스카우트한 당신은 수상한 사람이었다며 엄청나게 까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토라진 츠무기. 세 사람은 그런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아직은 풀리지 않는 기분. 그때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 보컬 트레이닝 룸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 사쿠라모리 카오리가 있었습니다. 성악과 졸업생의 전직 음악교실 선생님이었던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음악교실 선생님이라 오디션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자이대 행사에서 악단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른 것을 계기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그녀의 실력을 눈앞에서 본 세 사람은 다음에 노래를 배울 수 없냐며 진짜 선생님처럼 인기가 넘쳤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만남과 인사도 끝나고 이제는 진짜 레슨 시간. 그렇게 힘든 레슨 시간이 끝난 후 첫 레슨인데도 잘 따라온 두 사람이었지만 역시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번 미라이네에 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할 때 들어온 다른 레슨 멤버 미나코네도 츠무기랑 카오리를 만나게 됩니다. 짧은 인연을 나눈 후 푸르소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레슨룸에 들어옵니다. 곧 있으면 시어터의 공사도 마무리되는 시기. 정식적인 활동을 공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한 푸르서. 드디어 밀리언 스타즈가 데뷔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데뷔를 위해 기자회견과 함께 신데뷔곡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플레이오프이자 첫 데뷔 스타트 멤버로는 지금 여기 있는 미나코, 시오, 안나, 토모카, 리더는 미나코, 밀리언 스타즈 팀 퍼스트 멤버로서 기자회견 당일 데뷔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는 순간 그중 선두로서 서게 된 팀 퍼스트 멤버들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공터 라이브 당시 미라이네의 시작을 이어서 멋진 데뷔 무대를 성사시키기로 다짐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곧 있으면 무대에 서게 될 테니 열심히 하자고 하며 오늘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지만 시즈카는 오늘 남아서 자유 레슨을 하고 돌아간다고 하네요. 시즈카가 빠지고 돌아가는 네 사람. 시즈카가 걱정이었지만 분명 데뷔에 앞서 힘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응원하기로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를 만드는 츠무기. 여기서 기숙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물어보지만 세 사람은 다 도쿄도 출신, 혼자 지방 카나자와 출신, 츠무기만 집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푸르소에게 보고하지만 저번에 집은 걱정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에 신경을 안 썼는데 그게 자취방 이야기가 아닌 진짜 본가역이었을 줄이야. 일단 푸르소가 자취방을 알아봐준다고는 했지만 그게 쉽게 구해지는 것도 아닌지라. 미라이는 그런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츠무기를 친절하게 받아주는 미라인의 가족들. 따뜻한 식사와 정으로 츠무기를 반겨줍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이 끝나고 이제 잠들 시간. 미라인의 가족의 정에 따뜻함을 느낀 츠무기. 하지만 이 따뜻함도 집을 구하고 나면 끝. 레슨과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 그러면 오늘 느낀 정이 그려질 것만 같았던 그녀. 꿈을 품고 각오를 다지고 막 올라온 길인데 이런 마음을 가진 것에 약해지는 츠무기지만 그런 그녀에게 미라이는 많은 동료, 아니 시어터의 모두가 가족이라며 이제는 자기랑 모두가 가족이고 시어터가 새로운 집이라 말해줍니다.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은 츠무기. 공터 라이브 때부터 그녀에게 받은 용기. 다시 한번 여기서 받게 된 츠무기였습니다. 한편 카오리랑 츠바사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깐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른인 카오리에게 시즈카가 처한 상황과 그녀의 마음을 이야기해주는 츠바사. 시즈카의 진심에 살짝 무언가를 느낀 츠바사는 카오리는 어째서 아이돌을 선택했는지 물어봅니다. 카오리는 항상 자신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게 된다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었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자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푸르소에게 스카우트 받은 후부터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저번 공터 라이브에서 느낀 그 새로운 세계의 문을 보게 되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발로 직접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 위해 지금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츠바사랑 헤어지고 슬슬 돌아갈 때 울린 핸드폰. 츠바사가 같이 찍은 사진과 오늘 즐거웠다는 문자를 보냈네요. 오늘 카오리는 소중한 동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시즈카는 늦게까지 남아서 구석에서 혼자 레슨을 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춤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자 팀 퍼스트 멤버들의 레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보다 잘 추고 여유 있는 표정. 답답함 속에서 끝난 자유 레슨.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생각하는 시즈카. 그때 들어온 시오. 레슨 동안 계속 자기네를 보고 있던 그녀가 신경 쓰였던 시오는 자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냐 물어봅니다. 자기보다 더욱 진지하게 춤을 추는 그녀들을 보며 진지하게 자신들을 마주보는 그녀들이랑 자기랑 너무 달라서 보고 있었다는 시즈카. 다른 멤버들은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자기는 어느 순간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아닌 그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해왔던 것 같다며 왠지 불순한 이유로 아이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진지하게 마주하던 시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돌이 되기로 한 사람들은 각자 이유를 가진 것처럼 저마다의 사정이나 이유가 있는 법이지만 지금처럼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면 아니 계속 자신을 부정한다면 본인이 말한 대로 봐주러 오는 사람들에게 불순한 이유가 될 것이라며 아이돌을 하기로 했으니 그때 가진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며 그때 공터 라이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며 날카로운 말을 날리는 시오. 지금의 이유는 불순할지 몰라도 아이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어릴 때부터 꿈. 그 마음만큼은 진지했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시즈카. 그럼 그거면 된 거라며 훈훈하게 마무리하며 서로 편하게 부르게 되며 친구가 되나 했지만 시오가 한마디 더해서 서로 또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시오 나름 선배로서 말은 하긴 했지만 어찌 보면 그녀 역시 비슷하게 불순한 이유를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드디어 시어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멋진 라이브 시어터의 외관. 여기서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모두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기자회견. 프리서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그녀들의 촬영과 팀 퍼스트 멤버들의 플레이오프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사타게 미나코, 키타자와 시오, 모치즈키 안나, 텐쿠바시 토모카, 팀 퍼스트의 데뷔곡이자 시어터의 플레이오프 개막을 알리는 오프닝, 스타 인프레이션이 새롭게 만들어진 라이브 시어터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집니다. 정식 공연이 아닌 플레이오프 회견이라 관객들은 어깨 관계자들 뿐이었지만 그분들의 눈과 귀를 매혹시키는 팀 퍼스트, 신인이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난 완성도의 무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을 알리며 밀리언 스타즈의 데뷔를 알립니다. 팀 퍼스트의 플레이오프 이후 시간은 흘러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어느 섬의 바다. 오늘 이곳에서 팀 세컨드와 팀 서드가 데뷔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 방송은 바로 생생한가 썬데이 특별편성 인터넷 방송. 오늘 방송의 사이엔 아미마미가 방송 설명과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며 그녀들의 뜨거운 여름 데뷔 방송 나무쿠 프로 팀 세컨드 팀 서드 데뷔 기획 팀 대항 초풍은 한여름 바다의 데뷔 배틀이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데뷔하게 되는 팀은 두 팀. 팀 세컨드의 캡틴 코사키 우미, 멤버 마카베 비즈키, 후쿠다 노리코, 시노미야 카렌, 모모세 리오. 팀 서드의 캡틴 타나카 코토와 멤버 나나오 유리코, 토쿠로 메구미, 토요카와 후카, 오가미 타마키. 시어터 오픈 후 정기 라이브를 앞둔 밀리언 스타즈의 이 두 팀이 데뷔 기념 팀 대항 배틀을 진행하게 됩니다. 룰은 생생한가 정통답게 체육 버라이어티. 스타트 라인이 섬의 해안가에서부터 바다 위에 다양한 장애물 코스를 넘어서 마지막 꼬리 지점에 먼저 도착한 팀이 우승. 우승팀에게는 방송 마지막에 해변 무대에서 데뷔곡 피로연과 함께 섬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화보를 내는 특전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우승한 단 한 팀에게만 주어지는 포상, 우승한 팀에게만 전부 주어지는 것에 불만도 있었지만 오타쿠 아리사는 프루서의 큰 그림을 알 것 같다며 보면 안다는 뉘앙스를 보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데뷔 배틀, 스타트 라인에선 10명의 아이돌이 신호에 맞춰 해변가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운동돌 우미와 한참 뛰어놀 시기인 꼬마 아가씨 타마키, 그 뒤를 따라오는 다른 멤버들. 그런 그녀들 앞에 나타난 첫 장애물, 제1관문 초대시 밸런스 브릿지. 운동 버라이어티 하면 나오는 무난무난한 코스로 첫 관문은 팀 세컨드가 선두로 통과하며 다음 제2관문에 들어갑니다. 제2관문은 초빙글빙글 비틀비틀 수박 깨기. 어떤 장르든 해변가 스토리가 나오면 하는 전통적인 놀이. 먼저 선두로 들어온 세컨드 멤버들은 놀이코의 활약으로 먼저 수박을 끼며 다음 상관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선두로 달리는 세컨드, 그 뒤를 바짝 쫓아오는 팀 서드, 팀 멤버들이 서로 도우며 다음 상관문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이때 오타쿠 아리사의 한마디,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아이돌들을 응원하는 것이 아이돌 방송의 묘미. 프로서가 단 한 팀만이 특전을 노릴 수 있게 기획했는지 여기서 빛을 발하는 순간 목표를 위해 팀이 협력하여 다같이 우승을 노리는 뜨거운 전개, 누가 이기든 양쪽 다 응원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다음 제3관문 초피살 어필 해협. 하지만 그 관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코스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때 선두인 세컨드 앞에 나타난 녹색의 방해꾼 츄파카브라. 관문 입구가 코앞인 세컨드 멤버의 앞길을 엄청난 스피드로 막는 츄파카브라. 그 사이 서드팀이 다른 루트로 먼저 실현에 도달합니다. 이대로 선두를 뺏기나 했지만 미즈키의 활약으로 츄파카브를 바다로 돌려보내며 두 팀 다 3관문의 마지막 끝에 도달합니다. 상관문 최대 시련, 미혹의 반짝반짝 어필, 카메라 앞에서 각자의 포즈로 어필하여 전원이 합격을 받아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최종 시련. 각자 자신만의 개성적인 어필 포즈나 혹은 섹시하며 매력적인 포즈를 어필하며 합격점을 따냅니다. 물론 니치 아사인이 너무 수위가 높지 않게 자제를 하면서 말이죠. 후카의 어필이 끝나고 리오가 다시 한번 하겠다고 할 때 생긴 트러블,
발이 미끄러지며 바다에 빠질 뻔한 리오를 훅하고 구해주지만 그대로 같이 미끄러지며 첫 탈락자가 나옵니다. 탈락자 목까지 힘내기 위해 서로를 도우며 다음 제4관문까지 향하는 두 팀. 다음 4관문부터 엄청난 난이도, 초절체절명 타잔 짚라인, 안전장치 없이 절벽 위에서 짚라인을 타고 반대편 섬으로 착지하는 이거 안전이 괜찮은가 하는 코스. 다들 겁먹고 떨지만 산에서 자란 타마키에게는 별거 아니었기에 아주 즐겁게 타고 선두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은 비슷한 마인드의 우미가 타고 내려가며 각 팀의 피지컬 멤버들은 먼저 반대편에 도착합니다. 다음은 메구미에게서 용기를 얻은 카렌이 도전. 중간까지 용기 있게 잘 내려왔지만 도중 로프가 끊어지며 사고가 발생합니다. 류와 후카의 빠른 대처 덕분에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대로는 진행이 힘든 상태. 일단 전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그녀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통과하기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 팀이 아닌 시어터 멤버로서 모두가 협력을 합니다. 통과할 방법을 고민할 때 구석에 있는 자제들, 코토아의 지휘 아래 남은 멤버들은 힘을 합쳐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뗏목,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아이디어에 놀라지만 오히려 모두의 팀워크의 결실로 남은 멤버들은 무사히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팀 대항이 아닌 시어터 멤버로서 골인 지점까지 힘을 합쳐 나아가기로 하는 두 팀. 그렇게 제5, 6, 7까지 협력하며 탈락자 없이 악의 무리를 물리치며 최종 관문까지 힘을 합쳐 나아갑니다. 예상외의 협력 플레이에 방송은 데이트, 푸르스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선전합니다. 멋진 협력 플레이 끝에 도착한 최종 관문, 초단의 절벽, 노려라 아이돌의 정점. 이제는 진짜 안전은 미국가 버린 엄청난 절벽 코스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 절벽 너머에는 마지막 장애물 코스가 있으며 그 뒤에는 최종 골 지점, 얼티메이트 타워, 그 위가 골인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아이돌들은 이 최종 코스의 일문, 단의 절벽을 열심히 오릅니다. 이전 코스보다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담력과 기술이 필요한 코스. 에스레틴랜드를 좋아하는 타마키가 선두로 먼저 도착하나 했지만 여기서도 방해하는 녹색의 방해꾼.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타마키는 그대로 추락하고 떨어지는 타마키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노리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바다로 빠졌지만 그대로 두 사람은 탈락. 이 녹색 물체는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이제는 절벽 위에서 공을 던지며 섬 넘는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 공 때문에 미즈키와 유리코가 탈락, 우미까지 위기에 처했을 때 기지를 발휘해 슈파카브라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지만 방금 반격으로 인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발판. 이대로 탈락하는 것인가 했지만 우미 밑에 있던 코토와 메구미가 그녀를 받아줍니다. 하지만 그 둘의 발판도 초과된 무게 때문에 오래 못 버티는 위기 상황. 전부 떨어지는 위기 속에서 자신을 놓으라는 우미지만 이 아픔은 오로지 우미만이 가능하다며 시어터의 부흥을 위해 우미만이라도 위로 보내겠다는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위로 있는 힘껏 던지며 그대로 바다로 추락합니다. 두 사람의 목, 아니 모두의 염원을 품고 살아남은 우미. 이제 장난은 여기까지. 진지하게 각성한 우미는 마지막 최종장을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나갑니다. 마지막 얼티메이트 타워로 올라갈 때 끝까지 방해하는 슈파카브라. 진지해진 우미는 애들 장난 같은 방해를 밟고 2초를 남기고 꿀인 지점에 도착하며 팀 세컨드가 최종 우승을 하게 됩니다. 팀 세컨드의 우승이지만 이 우승은 팀을 넘어 모두와 함께 만든 결과. 마지막은 훈훈하게 상품을 나눠 가지며 세컨드는 데뷔고 바닷바람과 캐스터네츠를 부르고 서드는 수영복 화보를 촬영하며 데뷔 방송은 엄청난 열기와 성원 속에 마무리가 됩니다. 파란만장한 여름 데뷔가 끝나고 시간은 흘러 여름 끝의 초가을. 오늘은 모모코가 속한 팀 퍼스트와 이쿠가 속한 팀 핍스의 데뷔 무대가 있는 날. 포스는 유원지 무대, 핍스는 쇼핑몰 무대에서 첫 피로연을 가집니다. 이번 데뷔 무대는 처음으로 일반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무대였기에 더욱 기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모코까지 차에 타며 팀 포스 멤버가 전원 보이고 코노미의 아침 점후 후 출발 준비를 마칩니다. 팀 포스는 리더이자 가장 나이가 많은 코노미가 인솔 및 관리를 맡고 푸르소는 미성년만 있는 핍스의 인솔을 담당하게 되며 각자 무대가 있는 장소로 출발합니다. 이원주를 향하는 차 안, 퍼스트, 세컨드, 서드의 바텀을 이어가는 중요한 라이브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팀 포스. 모모코의 모든 드라마를 봤다는 아리사의 이야기, 코노미가 어째서 아이돌이 되었는지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하며 도착한 유원지. 첫 데뷔 무대는 유원지의 중앙홀. 이전에 많은 아이돌이 공연을 했던 장소로 사람들의 통이도 많고 유원지의 중앙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테니 오늘 멋진 무대를 보이겠다 말하지만 중앙홀 무대는 수도관이 터져서 사용을 못하게 된 상태. 갑작스럽게 터진 일이라 미리 공지를 주지 못한 유원지 측. 급한 대로 임시적으로 다른 무대를 준비했지만 유원지 끝자락에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무대였습니다. 바닥은 구멍이 나고 여기저기 망가져 있으며 안 쓰는 자재가 널브러져 있고 먼지도 많았지만 전기는 들어와서 기자재는 살아있었기에 어찌저찌 사용은 가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푸르소도 방금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코노미는 문제없다며 푸르소를 안시켜주며 거기는 괜찮냐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네요. 돌발 사고 때문에 해정 위치는 바뀌었어도 당일 스케줄은 변함이 없었기에 1차 무대는 변경 없이 진행.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 트러블은 별거 아니라며 무대 위로 올라서지만 역시 당일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이라 그런지 1차 무대는 관객 3명에 고양이 2마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무대는 매스콘과 방송 무대,
실제 일반 관객은 이번이 처음이라 인지도는 당연 위치 자체도 엄청 문제가 커서 이목 자체를 모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유원지 측에서도 홀 이벤트로 준비한 것이라 홍보도 미미했고 안내를 정규방송과 간판으로만 하고 있는 상태이니 뾰족한 수도 없었죠. 이 트러블은 포스뿐만 아니라 피스도 겪고 있었습니다. 피스의 경우 사인 내에 사용할 CD가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아 스테이지에서 시간을 끌어야 하는 상태. 양쪽 다 핀치인 상태에서 돌파할 방법도 유리한 이점도 없다 보니 멤버들은 전부 침울해집니다. 가장 연장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코노미였지만 그녀 역시 현 단계에서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걸려오는 푸르소의 전화. 푸르소도 반대쪽 상황을 모모코랑 무자중이던 이쿠에게 들었기에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냐 물어보는 푸르소의 말에 모두는 괜찮다며 방법을 생각 중이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 안부는 모두가 아닌 코노미한테 한 것. 가장 연장자라는 이유로 코노미에게 의지했던 것 같다며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 말하는 그. 코노미의 일은 스테이지 위에서 빛나는 것이니 힘든 일이 있다면 푸르소인 자기한테 말해달라며 누나의 무거운 어깨를 잠깐이나마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푸르소의 말에 처음 명함을 받은 그날이 떠오른 코노미. 덕분에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며 자기는 괜찮다 말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스카우트 받았던 그날처럼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은 코노미. 그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신을 찾았으니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빛내어 보이겠다며 다시 한번 언니로서 모두에게 기운을 줍니다. 지금 이 무대가 아이돌로서의 첫걸음, 시어터 무대를 향한 한 발자국. 오늘 공연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 시어터로 향하는 길. 그러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하자며 꿈을 가지게 된 언니는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을 모두에게 전하며 각자 느꼈던 아이돌의 빛을 떠올리며 층울해 있던 멤버들은 기운을 찾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현 단계의 문제는 관객 모으기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것을 보여줄지였습니다. 방법을 고민할 때 무언가 번뜩인 아리사는 모모코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이 일은 모모코만이 가능하다며 아이디어를 바랍니다. 푸르스를 통해 유은지 측에도 보고하고 팀 피스도 무사히 트러블을 해결한 것을 본 포스는 관객들을 모으기 위한 대작전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2차 무대가 시작된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그녀들의 작전이 시작. 관객을 모으기 위해 아리사가 고안한 작전은 바로 연극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 그렇게 뭔가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된 길거리 총극. 황금의 크로켓을 잃어버렸다는 지나가는 세레브 치즈루. 그리고 그녀를 도와 그걸 찾겠다는 아리사와 로코. 그때 그녀들 앞에 황금의 크로켓을 들고 나타난 먹부 아가씨. 봉인을 배고픈 개도 나오라 칭하며 이걸 가지고 싶다면 자기를 쫓아오라 말하고 그들을 쫓는 세 사람. 이상한 총극이었지만 유원지 이벤트인가 하며 사람들은 흥미를 가지더니 모두 그녀들을 따라가며 점점 공연장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자리를 가득 채운 공연장. 기세를 이어서 계속 연극을 이어갑니다. 무언가 시작되는 건가 하며 관객들이 흥미를 보일 때 무대 밑에서 연막과 함께 모모코가 등장합니다. 아리사의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과거 모모코의 히트작이었던 아역탐정 모모코를 베이스로 심플한 연극을 하여 사람들을 모으자는 작전. 코노미의 대본과 로코가 만든 간이 의상 그리고 모두의 연기력을 모아 아역 배우이자 탐정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지금은 아이돌이자 탐정인 아이돌 탐정 모모코라는 연극이 시작됩니다. 전직 아역 배우였던 모모코를 알아보는 관객들, 히트작의 연기를 다시 보게 된 관객들은 환호하며 그 기세를 이어 연기를 이어갑니다. 숨어있던 범인을 찾았지만 그녀가 도망치려 할 때 객석 뒤에 나타난 또 다른 인물, 모모코의 언니라는 설정을 가진 섹시 탐정 코노미 언니가 등장합니다. 점점 달아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범인을 잡으며 연극은 끝이 나고 엄청난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데뷔 연극은 막을 내립니다. 그렇게 양팀이 무사히 데뷔 무대를 마치고 시어터로 돌아왔습니다. 피스의 무대와 사인에 포스의 연극과 무대는 대성공. 특히 포스는 인터넷 스트리밍까지 했기에 더욱 홍보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오늘 대활약을 해준 모모코와 코노미. 모모코는 프로로서 당연하다며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욱 대단한 것을 보여줄 테니 놓치지 말고 봐달라는 어리광이랑 언니로서 열심히 해준 코노미는 자신을 아이돌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파란만장한 연극은 막을 내립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시간. 오늘은 팀6의 데뷔 방송이 있는 날. 팀6의 데뷔 악곡 언노운 박스를 여는 방법이 방송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녀들의 공전인 같은 무대를 시작으로 팀6가 데뷔했습니다. 이로써 8개의 팀 중 3분의 2가 데뷔를 마친 상태. 퍼스트부터 시작해 6까지 서서히 데뷔를 하며 후발팀들의 주목도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팀 세븐스는 현재 다음 이벤트를 위해 집중 레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팀은 카나, 아유무, 줄리아, 레이카의 팀 세븐스,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 츠무기, 카오리의 팀 에이스. 팀 세븐스는 아티스트 패스에서 유일하게 아이돌로 참가하는 팀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며 팀 에이스 차례도 머지않았습니다. 그런 팀 에이스의 멤버들을 위해 푸르소가 일을 하나 가지고 왔으니 바로 나무쿠프로 올스타즈의 백댄서로서 설 수 있는 기회를 그녀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미라이네가 모은 특별 라이브 이후로 전국을 팀 단위로 돌고 있는 올스타즈. 이번에 라이브 할 곳은 홋카이도의 항구 도시 하코다테 투어 멤버로는 하루카, 치아야, 미키, 유키오, 이오리, 마코토.
이곳에 있는 하코다테 아레나에서 6명의 선배들과 함께 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관객으로 처음 그녀들의 무대를 봤던 세 사람, 동경하던 무대, 동경하던 선배들과 함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장에 도착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구경을 마친 5명은 리허설 시간에 맞춰 무대로 이동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서자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한 올스타즈 멤버들이 올라옵니다. 라이브나 오디션 때 잠깐 본 그 올스타즈를 눈앞에서 만나게 된 후배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 친구들을 선별한 것 역시 선배들인 만큼 엄청난 기대를 품고 멤버들이 전부 모이며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첫 대형 무대의 리허설, 수많은 레슨을 한 후배들이지만 츠바사를 제외한 4명은 잠깐의 리허설만으로 체력이 방전이 되었네요. 그런 엄청난 리허설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선배들, 자기들보다 수많은 역경을 지나온 대선배들인 만큼 츠바사를 제외한 4사람은 경험의 차이 속에서 엄청난 격차를 느끼며 치밀해지네요. 그러면서도 선배들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모습에 더더욱 말이죠. 무거워진 대기실의 공기, 푸르스는 그런 그녀들에게 차마 해줄 말이 없었기에 침묵을 유지합니다. 당일 모든 리허설이 끝나고 각자의 자리에서 깊게 생각에 빠지는 멤버들. 찻집에서 선배들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것에 한계를 느낀 카오리와 츠무기, 침울해하는 그 둘의 자리에 합석하는 유키오네,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는 마코토의 질문에 오늘 느낀 리허설 때의 격차에 대해 고민 중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프로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것에 침울해하며 역시 선배들은 대단하다고 칭찬하자 위험했던 선배들은 표정이 풀어지며 각자의 방법으로 부끄러움을 숨기네요. 마코토는 너무 숨기지 못하고 마코링 모드로 들어가자 의외의 변에 신기해하는 카오리와 츠무기. 선배로서 위험있고 대단할지 몰라도 그녀들도 선배 이전의 아이돌, 칭찬받으면 기쁘고 지면 분해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으며 자신들도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며 이제 시작인 너희들이라면 분명 따라오고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리를 잡아가는 두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선배들의 무대를 보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지만 치아야의 리허설 무대를 보고 나니 더욱 복잡한 마음을 품은 시스카. 리허설이 끝나고 해변가에서 혼자 그녀가 부른 노래 스노우 화이트를 부르며 답답한 마음을 불어낼 때 옆에서 카메라로 시스카를 찍은 치아야.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는 시스카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이돌이라는 꿈을 가졌지만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않았던 시스카. 꿈을 인정받고 싶었던 그녀는 동경하는 치아야 같은 아이돌이 되면 그녀 같은 노랫소리를 부르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며 그녀를 쫓고 있었습니다. 치아야는 그녀의 아버지의 기분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미 시스카에게는 아이돌로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며 그녀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반짝임을 치아야는 간접적으로 집어줍니다. 어른들의 조용한 시간. 푸르소는 오늘 침울한 그녀들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다며 한심한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치프는 너도 그녀들처럼 보내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건 당연한 것이라 말해줍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너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닌 모두와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같이 성공하며 성장하면 되는 거라며 꼭 말로 조언이나 말을 전해줄 필요는 없다며 같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며 조언을 해줍니다. 조용한 무대 위, 다양한 감정과 마음을 품고 있는 미라이 옆에 다가오는 하루카.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라이브 직전이라 그런지 잠이 안 왔기에 여기서 당일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일어설 때 잘 되지 않았기에 이대로는 잠들 수 없었기에 본방을 생각하며 복귀하던 미라이. 하루카 역시 본방 전에 항상 무대에 와서 당일 스테이지를 생각하고 찾아온 팬들을 생각한다며 그녀가 상상하는 내일의 무대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전날의 스테이지 위에서 당일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 관객들의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 생각하면 분명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얻는다는 하루카. 본방 당일 이 조용한 곳이 반짝반짝 빛나고 모두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이곳, 모두의 미소와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이곳을 생각하는 하루카와 팬들의 미소를 생각하는 미라이. 같은 마음을 품은 두 친구들은 내일에 대해, 앞으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리고 언젠가 같이 시어터에 서는 날을 기대하며 두 사람은 내일이라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한편 아무런 고민이 없던 츠바사는 미키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방으로 찾아가지만 이미 자고 있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토라지며 자기 방으로 돌아갈 때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거기로 들어가니 미키가 혼자 자율 연습 중이었습니다. 미키의 의외의 모습을 본 츠바사는 오늘 완벽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미키는 미키적으로 아직이라며 계속 연습 중이었습니다. 츠바사는 오늘 자기 어땠냐 물어보자 가장 동경하는 선배가 괜찮았다 칭찬을 하자 기뻐하지만 미키는 츠바사도 좋았지만 다른 아이들도 잘했다며 츠바사보다 미라이네를 더욱 칭찬해줍니다. 그러면서 츠바사는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았다며 계속 이대로면 미라이네에 뒤처질 것이라는 무서운 조언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츠바사, 미키의 말에 답답함을 느낀 츠바사는 혼자 연습을 하기 위해 아까 미키가 있던 발코니로 향하지만 거기에는 이미 미라이랑 시즈카가 와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엄청 진지한 두 사람을 보며 정말 미키 말대로 뒤처질 것 같았던 츠바사는 치사하다며 칭얼거릴 때 잠이 덜 깬 카오르를 데리고 온 츠무기,
두 사람 역시 좀 더 연습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왔다고 하네요. 같은 마음을 가진 5명은 같이 레슨을 이어가며 어두운 새벽 시간에서 밝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네들의 연습이 시작됩니다. 그때 아침 식사를 가지고 찾아온 푸르서, 연습 중인 것을 본 푸르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뿐이라며 미안하다 하지만 그의 작은 도움도 큰 도움이었던 멤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리허설도 하며 만족스러운 경지에 이르고 선배들의 칭찬을 들으며 본방 때도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본방 직전 하루카의 고에 바쳐 그녀들의 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보는 큰 무대와 그 무대에서 올려다보는 객석의 모습. 객석이 있을 때보다 빛나는 현장의 무대 위에서 선배들과 후배들은 각자의 미소로 모두에게 미소를 주며 후배들이 꿈으로 가는 계단에 한 발짝 다가가는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최고의 무대가 끝이 나고 뒤풀이를 가지는 멤버들. 각자 무대 소감을 서로 이야기할 때 츠바사는 미키에게 다가가 오늘 자기 어땠냐 물어봅니다. 조금은 본심을 낸 것 같다며 잘했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고 하네요. 아직 진심으로 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츠바사는 또 답답함에 빠집니다. 한편 아까 전화를 받은 치프는 치아야에게 다음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치아야의 콘서트. 치아야는 다음 콘서트 때 자신의 무대에 같이 서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콘서트는 자선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부 콘서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단체가 준비한 해외 아티스트들이랑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오지 못하게 되었기에 멤버를 시어터의 아이돌들로 선별하기로 했고 그 멤버 중 한 명을 시즈카로 정하기로 한 치아야. 물론 시어터 오픈도 있고 데뷔 라이브도 앞두고 있으니 무리할 필요 없다고 시즈카의 의견을 존중해주지만 동경과 같이 설 수 있는 무대인 만큼 바로 자리에서 승낙합니다. 동경도 동경이지만 치아야가 해준 그 말의 뜻을 알기 위함도 있던 그녀. 에이스 멤버들에게 응원을 받는 한편 미라이는 콘서트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분명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이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콘서트에 앞서 치프와 치아야가 선별한 멤버는 시즈카 포함 시우와 세리카. 그녀들은 코러스와 함께 아티스트 대신 솔로를 부르기로 하며 기부 콘서트를 위한 레슨이 시작됩니다. 치아야와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시작된 그녀들의 레슨. 각자 열심히 하는 자리에서 특히 시즈카는 무언가에 매달리듯 위태로운 레슨의 날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녀의 노력. 그러기 위해서는 치아야 같은 아이돌이 되어야 했던 시즈카. 그녀의 가까이에서 레슨을 받으며 시즈카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스테이지를 만들기 위해 슬프고 힘든 레슨을 이어갑니다. 그녀의 위태로운 레슨을 힘들게 지켜보는 미라이와 츠바사. 그런 그녀의 위태로움은 가까이에서 레슨을 봐주는 치아야도 느꼈습니다. 치프와 푸르서에게 상담을 하며 시즈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가 고민하는 치아야. 현재 그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주의가 아닌 그저 자신이 처한 상태만 보는 위태로운 상태. 이대로면 나아질 것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고뇌할 뿐이었죠. 조금 그녀의 마음과 생각에 관점을 변경해줘야 할 때였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멤버들에게 내일 어딜 가자고 제안하는 치아야. 그렇게 다음날 푸르스의 인솔 아래 콘서트 멤버들과 미라위와 츠바사가 향한 곳은 당일 음악회가 진행될 성당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인서와 함께 정숙하고도 고요한 성당의 내부를 안내해줍니다. 내부를 돌며 이번 콘서트의 취지를 멤버들에게 설명해주는 목사님. 이번 자선 공연은 가족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한 공연. 말만으로 치유하기 힘든 마음을 음악의 힘으로 마음을 전하고 치유해주기 위해 매년 이 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 성당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저기 있는 모녀들도 마찬가지. 예전부터 성당을 도와주었던 가족들이었지만 최근엔 남편분이 돌아가시며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다들 하나씩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곳. 치아야는 자신의 노래로 그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기 시작합니다. 성당에서 들리는 지선상의 아리아에 맞춰 노래를 부른 치아야. 그녀의 노래소리에 맞춰 세리카와 시오도 같이 부르고 시즈카도 이어서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노래에 감동받은 가족들. 작은 막내는 치아야에게 꽃을 주고 언니는 고맙다며 인사를 합니다. 그 가족들의 미소를 보고 세 사람은 각자 아버지, 가족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빠하고의 추억을 다시 생각하는 시오. 파파랑 싸운 세리카는 파파를 이번 공연에 부르기로 하고 시즈카 역시 지금까지 자기가 불러온 인정받기 위한 방식이 아닌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모두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기로 마음을 잡습니다. 물론 인정받고는 싶지만 꼭 지금이 아닌 진짜 자신의 노래로 언젠가 진심으로 인정받겠다고 하네요.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 콘서트 멤버는 바로 내일이 공연이라 마저 레슨을 하러 가고 남은 둘을 바래다 주려고 할 때 미라이는 갈 곳이 있다며 츠바사와 푸르소를 데리고 시즈카의 집으로 향합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기가 중인 시즈카네 아버지랑 만나는 미라이네. 무슨 일로 왔냐 물어보는 아버지. 내일 시즈카의 라이브가 있다며 와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지만 또 그때 허접한 것을 보여주는 거냐며 거절하려고 합니다. 푸르소는 이번 공연은 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선 공연이라 이전과는 다르지만 규모는 그때랑 똑같다며 작은 성당에서의 공연이라 말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시즈카의 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돌로 목표하고 있는 건 똑같고 누구보다 진작이 임하고 있다 말하지만 듣는 척도 안 하는 아버지. 언제나 가까이에서 그녀의 노력을 지켜본 두 친구는 시즈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말해주며 꼭 봐주러 와달라 고개 숙이며 부탁합니다. 특히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본 미라이는 시즈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돌을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지를 가장 옆에서 봐왔기에 알고 있으며 그녀의 노래는 자신을 아이돌로 만들어 주었기에 자신만이 아닌 모두가 들어주었으면 한다며 시즈카는 아이돌이 되고 싶은 자신의 꿈이자 동경이라며 그런 시즈카의 내일도 앞으로도 꼭 봐달라 부탁합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 전해졌는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조금은 생각을 해보기로 한 아버지. 다양한 마음을 품고 밝은 공연 당일 입구에서 안내를 도와주는 코토와 엘레나 앞에 등장한 세리카 파파. 아직도 화해를 안 한 듯 서먹한 파파는 두 친구의 안내에 따라 공연장에 들어가고 망설임이 사라진 시즈카와 다른 두 명은 치아야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 자선 공연이 시작됩니다. 각자의 차례가 끝나고 이제 시즈카의 차례. 살짝 떨리는 그녀. 뒤에 있던 미라이와 츠바사에게 그때처럼 자신의 등을 밀어달라 부탁하며 그 손에 기운을 얻어 그녀의 솔로 무대가 시작됩니다. 이번 공연에서 받게 된 솔로 기프트 사인. 그녀의 노래가 성당에 울려 퍼집니다. いつも臆病ですぐに周りが見えなくなってしまう私。でも今はちゃんと前を向ける。伝えたい気持ちが、届けたい歌が、支えてくれる思いがあるから。だから私はあなたにもし捨てられたら数限りない言葉が消えては浮かぶのだからとびきり眩しい笑顔でいよう降り注いだ日差しに 시즈카의 아름다운 은색은 성당했던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각자 마음속에 담고 있던 슬픔과 힘듦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도 닿았습니다. 공연은 대성공. 덕분에 세리카는 파파랑 하이하고 시즈카는 아이돌로서 소중한 것을 치아야가 말해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나타난 아버지. 망설이는 시즈카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던진 시호. 그제서야 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미소만 보여주었지만 그녀는 그 미소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것 같네요. 시즈카가 참가한 기부 콘서트도 팀 세븐스의 패스도 끝이 났습니다. 덕분에 현재 세간에서는 밀리언 스타즈의 인기는 엄청난 대폭풍. 수많은 이야기가 지나 찾아온 차가운 겨울이지만 그녀들의 활약은 그런 추위도 있게 할 정도로 점점 불타올랐으며 아침 방송에서도 그녀들을 언급할 정도로 인기는 폭발 중이며 덕분에 시어터 역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경사스러운 상황. 정말 이제 꿈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시어터 정규 오픈 공연까지 한 달. 먼저 데뷔한 팀들은 엄청난 인기와 함께 현재 다양한 활동에서 대활약. 그 덕분에 오픈 티켓팅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주목도도 엄청난 상황에서 이제 남은 팀은 팀 에이스. 이제 그녀들만 남았습니다. 데뷔 및 오픈 라이브까지 열심히 레슨을 하는 팀 에이스. 39명이 함께하는 오픈 라이브였지만 각 팀 멤버들은 스케줄도 있어서 같이 연습하지 못하기에 왠지 기분은 따로따로였습니다. 츠무기 입장에서는 긴장돼서 빙글거리고 카오리 입장에서는 처음뿐인 상황에서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위해 미라이가 꺼낸 것은 이전 공터 라이브 때 사용한 모드의 사인이 들어간 천막. 공터 라이브를 준비했을 당시에도 시간은 짧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적었지만 이걸 보고 있으면 왠지 모두랑 함께 있는 것 같다며 분명 괜찮을 것이라고 두 사람의 불안감을 진정시켜줍니다. 그럼 모두를 보며 한 가지 제안을 하는 프루서. 바로 밀리언 스타즈 멤버 전원 시어터 합숙 기획. 남은 한 달 동안 바쁜 평일을 제외하고 주말간 모두가 모여 합숙을 하며 레슨도 하고 같이 다양한 것을 하며 친목과 단결을 키우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마지막 12월의 주말 밀리언 스타즈 모두의 시어터 합숙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레슨을 하고 요리도 하며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은 마치 수학여행처럼 두근거리네요. 지금까지 바쁘고 팀별로 활동을 하느라 서로가 따로였던 각 팀의 멤버들은 이번 기회에 더욱 가까워지고 사이도 돈독해집니다. 물론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진 존재도 있었지만 니치야사가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즐거운 시간은 계속 이어지나 했지만 언제나 끝을 맞이하는 법. 시어터 오픈 라이브 하루 전인 11월 24일 마지막 합숙을 가지는 밀리언 스타즈. 마지막 밤의 저녁 식사는 합숙의 꽃 카레. 팀 멤버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각자 원하는 곳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 마치 캠프 같은 마지막 밤을 장식하는 것은 모닥불 앞의 기타. 물론 모닥불은 없었지만 줄리아의 아름다운 기타 음색을 시작으로 팀 세븐스의 악곡 트월러, 줄리아 솔로 버전,
잔잔한 그녀의 노래에 맞춰 다른 세븐스 친구들은 뒤에서 같이 춤을 추고 무대의 마이크를 통해 그녀들의 노래는 시어터 전체에 흘러나가며 모두가 무대 앞으로 모이며 마지막 밤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마치 공터 라이브가 떠오르는 마지막 밤. 그날처럼 모두가 손잡고 함께한다면 분명 그 말의 끝은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일의 공연을 위해 잠들어야 할 시간. 미라이네가 마지막으로 잠든 곳은 스테이지 위. 첫날부터 자고 싶었지만 가위바위보에서 계속 지는 바람에 실패했지만 드디어 마지막에 와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미라이를 넘어 스테이지는 모두가 꿈꾸고 동경하는 곳.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분명 내일이 되면 엄청나게 빛나고 시끄러워질 이곳. 그것을 생각하니 멤버들은 잠이 안 오고 내일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꿈과 빛이 이어져서 지금에 도달한 모두. 그 과정에서 힘들고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혼자가 아니기에 모두가 하나하나 이어왔기에 지금이 있었습니다. 특히 팀 에이스 멤버는 미라이와 시즈카를 시작으로 츠바사, 카오리, 츠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며 여기까지 왔죠. 이제 그녀들의 일은 이 집 같은 시어터에서 다음의 빛으로 이어가는 것, 그런 행복한 마음을 품고 잠에 듭니다. 시어터 오픈 라이브의 날인 12월 25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어터. 곧 있으면 라이브. 각자의 방법으로 긴장을 풀고 있을 때 그녀들을 응원해주기 위해 올스타 3인방과 치프, 그리고 반가운 사람까지 찾아왔네요. 객석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 이제는 진짜 본방 코앞. 무대에 서는 건 그녀들인데 프루소가 제일 긴장하고 있네요. 다양한 역경을 겪은 밀리언 스타즈들이 오히려 그를 진정시켜주고 진정한 프루소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멋진 말을 해주며 지금까지 모두를 이어준 미라이의 구호에 맞춰 밀리언 스타즈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시어터의 시작을 알리는 그 이름 레이즈 더 드림. 코토와의 첫 개연 인사에 맞춰 팀6가 근본 오프닝 악곡인 드리밍을 부르며 공연이 시작됩니다. 안무부터 시작해 가창의 팬들의 호응까지 이제는 진짜 프로가 된 그녀들의 생라이브의 모습. 귀여운 팀6의 드리밍 무대가 끝나고 이어지는 솔로 무대 츠바사의 로켓스타. 기념적인 첫 솔로 무대는 츠바사가 장식했습니다. 합숙 시작 전날 츠바사는 프루서에게 따로 부탁했습니다. 첫 시어터 무대의 솔로는 자신이 하겠다고. 자기는 진작에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시즈카를 보며 미라이를 보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츠바사도 본심을 다해 진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첫 솔로를 자신이 하겠다 말하는 츠바사. 그 마음을 받아들인 프루소는 첫 솔로를 츠바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진 로켓스타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츠바사의 로켓스타에서 이어지는 팀 세컨드의 바닷바람과 캐스터네츠. 바다 무대에서 시어터로 옮겨진 그녀들의 뜨거운 무대에서 이어지는 모두의 스테이지가 끝나고 다음은 다시 한번 시작되는 솔로 메들리. 이번 차례는 마츠리의 솔로 페스타 일루미네이션. 그 다음은 아리사의 솔로 초자연 현상 아이돌짱. 연속되는 전파송 속에서 객석의 모두는 정신없이 멜로디에 맞춰 열심히 코를 외칩니다. 뜨거움과 즐거움 속에서 담겨진 각자의 결의와 이어지는 이야기. 코토아에서 이어진 마츠리, 모모코에서 이어진 아리사의 무대가 끝이 나며 그 다음의 이야기는 팀 피프스의 바통 터치로 이어집니다. 제목처럼 모두의 바통을 이어받은 팀 피프스, 특히 사유코는 미라이에게서 받은 미래와 용기를 품고 바통을 이어갑니다. 이어지는 바통 다음의 차례는 나오, 안나 후카의 센티멘탈 비너스. 쉬지 않고 이어지는 바통에 팬들은 감동하고 지금을 기다린 시어터의 모두는 즐거워하며 선배도 프루소도 최고의 오프닝 라이브에 감동받으며 최고의 첫 스테이지로 남는 것인가 했지만 갑자기 멈춰버린 노래, 갑작스러운 기자재 트러블이 발생하며 노래가 중간에 끊기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트러블, 대형 사고로 번지려고 할 때 관계자석의 치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소리에 반응하듯 세 사람은 기지를 발휘해서 아카펠라와 관객들의 호응을 모아서 마지막까지 노래를 완창합니다. 일단 한산은 넘겼지만 장비가 가부하여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 재부팅을 시도해보지만 기계는 돌아오지 않고 이대로 라이브를 중지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 불안함을 감지한 치아야네와 미라이네는 기자재 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달려나갑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멤버들은 불안해하고 프루소 역시 모두의 이야기를 이대로 끝낼 수 없기에 제발 어떻게든 해달라며 모두를 위해 부탁하지만 기계는 그런 마음도 모른다며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태는 점점 최악으로 흘러가나 했지만 이런 끝은 그녀들을 넘어 객석에 있는 모두가 원하지 않는 엔딩. 객석의 팬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모두에게 응원. 마치 정적이 넘친 스테이지의 바통을 팬들이 이어가듯 모두의 목소리가 극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 응원에 반응하듯 기자들의 다시 전기가 들어오며 스테이지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음은 솔로 메들리. 멤버들과 팬들의 바통을 이어가는 다음 멤버는 츠무기. 츠무기의 솔로 유리색 금붕어와 꽃창포. 아까까지 긴장하고 불안했던 츠무기였지만 모두의 바통을 이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각성한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정열로 첫 솔로를 완벽하게 불러냅니다. 츠무기가 이어간 바통은 카오리가 받으며 그녀의 솔로 허밍버드로 모두의 마음에 보답하듯 노래를 부릅니다.
아까의 트러블로 마음 떨던 멤버들은 카오리의 스테이지를 통해 그 불안감을 잠재우고 이어지는 활동은 팀 메들리, 팀 서드의 오렌지의 기어, 팀 포스의 캐치 마이 필링, 팀 퍼스트의 스타 인프레션, 팀 세븐스의 트웰러, 팀 식스의 언노운 박스를 여는 법, 팀 간에 이어지는 바통 속에서 팀 에이스의 처음이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가 다가왔습니다. 모두의 바통 속에 감동한 미라이지만 아직 그 감동은 이렇습니다. 드디어 팀 에이스의 차례, 그녀들의 첫 시어터 무대이자 첫 데뷔 무대이자 마지막 무대의 시작 전 그녀들의 인사가 이어집니다. 팀 대표로서 MC를 시작하는 미라이, 시어터의 미래 그리고 자신들의 꿈, 지금까지 오늘을 생각하며 지금에 왔지만 이보다 더 앞의 이야기는 상상하고 생각해도 알 수 없었던 미라이, 얼마 전까지 꿈이라는 것이 없던 그녀가 선배들을 만나고 꿈이 생기며 모두를 만났기에 지금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 덕분에 지금의 이 순간까지 꿈을 이어갈 수 있었고 계속해서 달려나가겠다며 미래의 꿈을 이어가겠다며 그 마음을 담아 팀 에이스는 오늘 시어터의 아이돌이 되어 모두에게 미소와 꿈을 전해주겠다며 그녀들의 데뷔를 알리는 노래 리플레인 릴레이션을 부릅니다. 오프닝 라이브의 마무리이자 모두의 시작을 알리는 리플레인 릴레이션, 지금까지 모두가 이어온 마무리를 상징하는 노래 속에 울려 퍼지는 미라이의 마음. ありがとう。私たちの初めてを見に来てくれて、手拍子で待っててくれて、一緒にバトンをつないでくれて、これからずっと先の未来までこのシアターをみんなでつないでいきます。だから私たち39人からのこの歌を声を届けさせてください。心から願う笑顔に会えた、ここでここでシアター、ここで100万回だってリフレさせよう、リレーションのバトンでつなぐ胸のありがとう。 39명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그 바람에 답하듯 객석의 통로에서 모두가 등장하며 다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그때가 다시 떠오르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녀들의 마음이 담겨진 천막이 등장하며 시어터의 개막을 알리는 첫 무대는 막을 내립니다. 本日はご来場いただきまして最後までご覧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라이브가 끝나고 그 여운을 담고 올라온 시어터의 옥상, 크리스마스 밤에 내리는 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라이브는 끝났지만 그녀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타트 라인에 섰을 뿐 새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그녀들이 새롭게 써내려가는 극장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애니메이션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라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스토리는 나무코 프로덕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지어진 라이브 시어터에서 올스타즈 아이돌들의 직속 후배들인 39명의 그녀들이 나무코 시어터에 모여 밀리언 스타즈라는 프로젝트로서 각자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아이돌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양한 꿈을 가지고 날아오르는 애니메이션으로 아이마스 시리즈 정통적인 포지션인 신호등이라는 3세기 속성을 가진 3명의 소녀들과 밀리시타를 상징하는 두 여성을 중심으로 39명의 소녀들이 아이돌이 되어 날개를 펼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리에는 기존 아이마스 애니메이션들과 다르게 3D 모델링을 채용한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는 애니로 깔끔한 3D 캐릭터와 함께 부드러운 프레임이 인상적이며 3D라는 특성상 완성된 모델링을 통한 흔히 말하는 작품이 없었고 거기다 라이브씬은 부드러운 프레임을 살린 댄스와 함께 다양한 강원 이펙트를 적절하게 잘 넣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스토리의 경우 아이마스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 모르는 사람들도 가볍게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아이마스 입덕 시 추천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애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애니마스와 신대 애니, 사이 애니의 경우 애니마스 때부터 온 전통의 탈주와 억지 갈등 없이 왕도적인 아이돌물의 클리셰와 이야기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각 유닛들의 빌드업을 통한 전개와 아이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용한 성장을 위한 서사, 짧은 등장 속에서도
개성을 살린 모습을 통해 각 캐릭터들에 대한 강인한 인상까지, 특히 메인인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 츠무기, 카오리의 캐릭터성과 성격을 100%잘 활용하면서도 억지로 서로 간의 갈등을 주지 않고 서로의 힘을 합쳐 헤쳐나가자 밀리언 스타즈라는 동료이자 가족이라는 하나된 마음을 잘 보여주었죠. 아이마스가 처음이거나 밀리마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깔끔한 서사와 빌드업, 왕도적인 아이돌물의 스토리는 가볍게 입문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본가 시리즈와 밀리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팬서비스까지 잘 챙겼는데, 라이브 씬부터 시작해 악곡 커버, 밀리 캐릭터가 중심인데도 올스타즈에게도 나름 잘 보여진 비중까지, 밀리언 스타즈가 메인이지만 올스타 멤버들이 나와 세 사람에게 꿈이라는 목표를 주고 후배들에게 조언과 함께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었으며, 애니마스 프로듀서 역시 치프듀서로서 시어터 프로듀서에게 조언을 주는 역할로 등장하여 양팬 측의 니즈와 함께 즉석 분가 시리즈라는 것을 어필하는 서비스는 정말 잘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마스와 밀리시타에 대한 상시적 표현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4와 5화의 공터 라이브에서 보여준 천막은 방영 시점에서 서비스를 종료한 그리마스로부터 밀리시타로 유지가 이어간다는 걸 표현하는 상징적인 연출이며, 츠무기 카오리의 등장 역시 그 이어지는 표현 속에 그녀들도 이 꿈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이며, 마지막 12화를 통해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는 앞으로 게임 속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상징해 주었습니다. 이는 진짜 밀리언 라이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가능한 방식인데, 감독인 와타다 시냐를 기준으로 시로구미 밀리애니 제작진들이 대부분 찐 밀리 덕후라서 가능했던 게 아닐까 하네요. 물론 밀리애니가 완벽한 마스터피스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부분이 많긴 합니다. 3D 모델링의 단점인 비싼 단가 때문에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 의상 모델링에 작업이 부족해 특정 장면에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제작비의 한계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추후 후속작을 통해 고쳐질 수 있는 단점이지만, 가장 큰 단점은 1쿨이라는 짧은 화수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넣을 수 없어서 포기된 비중과 스토리. 애니마스 신데애니와 다르게 1쿨이라는 짧은 편수라 비중이 적은 캐릭터들도 많은데, 일부 캐릭터들은 진짜 조연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등장이 짧았고, 올스타즈의 경우도 스토리 비중에 배치가 잘 되어 있긴 했지만 전원이 한 번씩 등장한 것이 아닌 원조 3대장을 중심으로만 등장신이 많았고, 나머지는 거의 묶여서 등장하였으며, 유닛의 경우도 갑자기 데뷔한 유닛들도 많았습니다. 같이 데뷔를 했지만 노래는 12화에서 부른 팀 서드, 엔딩으로만 노래가 나온 팀 포스에 팀 픽스는 데뷔 이야기만 언급, 팀 식스는 갑자기 데뷔해 팀 세븐스 역시 가정만 보였고 결과는 없었습니다. 물론 12화 안에 전부 담을 수도 없고, 제작사 측에서도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거기다 오프닝을 제외한 약 22분 속에서 39명이 전부 어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짤막하게 등장하여 어필하는 장면. 제작팀 감독이나 그 일동이 거의 밀리피였기에 어떻게 해서든 짧은 등장 속에서 개성을 강하게 어필해서 인상을 남기긴 했지만, 등장이 짧은 것은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맞긴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아쉬운 부분은 게임 연동 스토리와 블루레이 3권 OVA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또한 호불호의 영역도 존재하는데, 바로 너무 아동틱한 연출과 억지 텐션, 이 부분의 경우 방송 시간으로 인한 생긴 호불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청자층을 잡을 수 있는 일요일 아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니치야사, 슈퍼히어로 타임 이후의 황금 시간대다 보니 너무 15세스러운 아이마스스러운 연출을 하면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생기기에, 일요일 아침이라는 특성과 어른들을 넘어 아동 시청자층을 타겟을 하기 위해 보여주는 어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이 있었기에 일요일 아침에도 아이들이 아이마스를 조기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가끔 트위터를 보면 아이들과 같이 밀레니를 보는 부모 피들이 있었기에 성공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측에서 보면 진짜 뉴비나 올드비에게 있어서 수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른들의 사정이라는 것이 있는 업계이기에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아쉬움만 큰 것이 아닌 진짜 10년간 기다린 밀리 피들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을 잊고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던 3개월의 일쿨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밀리니에 대한 제작팀에 대한 비하인드와 밀리니 세계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